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주변의 가격 시세를 봐야 돼요. 내가 청약 점수가 50점, 60점이다. 이러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사실 서울에서 청약을 받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평균이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상반기만 하더라도 청약 점수의 최저 가점이 55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최저가 60점이 되었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여기에 대한 수요와 경쟁률은 앞으로 공급이 나오지 않는 한 날이 갈수록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부터 서울하고 경기도의 몇몇 개의 지역에서 공급이 나와요. 공급이 나오는 부분들이 이미 이제 결정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로 예정되었던 건데, 분양에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울의 아파트가 청약으로 분양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당장 9월 1일, 2일부터 당장 나올 게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신월동의 목동 파라곤이라는 아파트예요. 여기 나오죠? 요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아파트를 접근할 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뭐 들어가라는 사람도 있고 단점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여기에서 각자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의 지금 현 시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치가 나한테 적정하다 생각하시면은 신목동 파라곤을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신목동 파라곤이라고 했는데 신목동역이 9호선이잖아요. 거기랑은 거리가 굉장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들어가도 한 2억 이상에 대한 차익들이 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목동이 있잖아요. 이 목동에서 조금 벗어난데 역세권이지만은 사실은 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있어요. 이게 30평대가 뭐 15억에서 지금 호가 자체가 얼마가 될까요? 한 17억까지 되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가격이 따라가는 그 방향성이나 속도 자체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구단지 있죠. 목동 구단지의 20평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20평대의 가격의 흐름하고 얘 30평대 가격 흐름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반대로 여기에 대장주는 여기 7단지죠. 7단지 같은 경우는 20평대가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얘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9단지, 이 인근에 있는 평균 되는 단지의 가격 흐름하고 20평대 가격하고 30평대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가격의 흐름을 같이 공유한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양천구에서는 목동이 제일 좋고 신정동, 그 다음에 신월동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는 이 아파트는 신목동 파라곤 같은 경우는 제일 안 좋은 입지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쪽으로는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되고 이제 완공이 되는 경인고속도로에 대한 지하화와 공원화, 요 사업의 호재와 이제 대규모로 신축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 신정뉴타운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30평대도 아까 목동에서 말한 것처럼 신월동에 있는 이 신목동 파라곤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신축의 20평대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있죠. 얘 20평대랑 가격의 흐름이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이제 9억 초중반 정도로 많게는 10억까지 있는데 9억 정도의 호가가 나가고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지금 현재 분양이 아니라 준공을 했다면은 여기 밑에 신정 뉴타운에 있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랑 20평대의 그 흐름이랑 30평대 흐름이 비슷하게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 30평대가 세대수가 사실은 뭐 별로 안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53세대 정도 분양을 하고 세대수가 별로 안 되는데, 요 옆에 보시면은 양천 롯데캐슬 1단지, 2단지가 있거든요. 규모가 비슷해요. 규모가 비슷한데 30평대 가격이 9억 정도 미만으로 8억 후반 정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보다는 얘가 신축에 대한 부분과 입지적인 부분이 유사하기 때문에 얘도 8억 한 5천?
6천 정도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8억 5, 6천까지. 그러니까 2억 정도의 차익이 날 수 있다는 말인데, 결국은 여기가 세대수가 작고 위에 이제 입지 자체가 비행기가 떠다니고 해가지고 소음도 있고 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분양이라는 거예요. 분양권이랑. 단 여기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차액 자체가 한 2억에서 3억 사이가 된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요,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신월동 같은 경우는 신축이 되게 귀한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이라는 입지가 거의 끝자락에 있지만은 그래도 서울은 서울이에요. 그리고 그 서울에서 신축이에요. 네, 그래서 분양 날짜 자체가 153세대고 특별 공급은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 9월 1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1순위 청약, 당일 청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축으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대출이 40%밖에 안 나오니까 내가 한 6억 6천에서 발코너 확장하면 뭐 많게 잡아서 성가입할 7억 정도로 하면은 7억 정도의 한 40%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내 현금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정도의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되면은 여기에 들어가셔도 무관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분양이 되는 게 있죠. 반월동의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예요. 이것도 999세대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하는데 여기에요, 여기. 근데 여기 보시면은 호재를 한번 볼게요. 요 바로 앞에 근처에 이제 인동선이 나가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화성 사업소가 있어요. 중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나노시티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삼성전자에서 이제 다루는 어떤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인동선이 들어오니까 사실상 입지가 좋아 보이기는 한데, 이제 분양권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주변의 가격 시세를 봐야 돼요. 아까 전에 이제 신월동에 있는 재건축 신월 4구역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의 시세를 보면서 차익이 조금 나겠다고 판단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가 5억 7천이고 뭐 5억 8천 정도 간다고 하면은 주변하고 신축인데 가격이 특별히 이제 차이가 많이 없어요. 차이가 많이 없고, 근데 입지는 여기가 신축이라는 것, 그러니까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가 신축이라는 거 말고는 입지 여건은 신동탄 SK뷰라든지 이편한 세상이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대는 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여기가 비싸요. 결론적으로는 여기서는 수익이 아주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청약 점수가 50점, 60점이다. 이러면은 그거를 여기에 쓰지 말고 차라리 기존 아파트, 왜냐면은 신축으로서 가치는 있지만은 입지 가치가, 땅의 가치가 점점 더 많이 올라가는데, 뭐 한 끗 차이 같이 보이지만 여기는 학교에 둘러싸여 있고 가격도 이 정도 수준이고 일자리 가는 것도 더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시적으로 볼 때는 얘들이 더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99세대고 좋아 보이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제2동탄하고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들어갈 바에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올해까지 기다리시고, 전제는 60점 정도 전후로 점수가 있을 경우에요, 제2동탄으로 들어가야죠. 제2동탄에 올해 말에 분양하는 게 있어요. 여기 화성동탄 2차 대방 DMC라는 데가 있어요. 요거 올해 말 정도에 분양 예정인데요. 여기가 왜 좋냐면요, 차라리 여기에 60점이 넘어가면은 당의 1순위라면은 여기를 넣으세요. 저기에 이제 청약 점수를 쓰지 말고. 왜냐면 동탄 제2신도시의 특징은요, 동탄역이 가격의 파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역 주변에 보면은 일반 주택, 동탄역 더샵 센트럴 시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평대가 12억 정도 가요. 요거는 이제 그 이유는 동탁은 쿼터블 역세권이에요. 여기 GTS A 노선은 실제로 이제 착공을 했고, A 노선은 판교랑 연결되고 삼성역이랑 연결되고 서울역이랑 연결돼요. 거의 삼성까지 한 20분, 22분 정도 걸리고 서울역까지 한 25분, 그 다음에 판교까지는 얼마 안 걸려요. 20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노선이 착공을 해가지고 들어올 예정이고, 인동선, 아까 인동선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SRT의 광역전철까지 들어가고, 도시를 이렇게 많이 연결하고 있잖아요. 전철들이. 도시전철, 동탄 도시전철까지도 여기로 집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어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노란 자위들이 요렇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아직까지 분양을 안 한 단지가 있다는 거죠. 여기 대방 DMC. 그래서 차라리 아까 나노시티, 롯데캐슬 나노시티에 들어갈 점수가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말고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데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원 자체도 뭐 이제 그 여울공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7,600평 정도 굉장히 큰 공원이 있고 잘 조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이틀 뒤에 분양을 하는 롯데캐슬 나노시티보다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단 주의사항은 주상복합 형식으로 해요. 업무복합타운이 되는 거예요. 49층 이렇게 되게 초고층이 올라가는데, 주상복합의 특징은 이렇게 이제 주택으로만 구성된 아파트보다는 한 신축이 지나고 구축으로 되었을 때는 가격 상승 여력이 조금은 덜해요. 그래서 여기 뭐 거주 요건이 있어가지고 거주 요건을 채우고 신축, 그러니까 즉 준공된 지 10년 안에 이거를 다시 새로 팔아서 다른 데로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가신다면은 여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조금 사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전에 분양이 더 어려워진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분양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 싸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면은 안 되지만은, 적어도 만약에 뭐 60점 이상이 된다 라고 친다면은 사실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